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일본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986년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에 당선된 후 40년 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해왔으며 5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해온 인물로 금리 인상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온건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독서와 요리를 즐기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독특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권유로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배경도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출생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왜 정치 입문을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고 양국 관계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 경제 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초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하반기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경제 위기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시바 총리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야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금리 인상을 고집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세운 이시바 총리가 결국 선출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더십과 외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시바의 차트를 보면 7개 행성들 중 강한 행성이 하나도 없으며 정치인에게 있어 중요한 불과 공기의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약한 행성과 부족한 에너지는 그를 중립적이고 온건한 정치인으로 보이게 하지만 소통 능력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비주류로 분류되어 결국 5번의 도전 끝에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리더십과 외교 능력을 뜻하는 강력한 별이 없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달이 시리우스 별의 영향을 받아 외교 능력을 발휘했고 기시다 전 총리는 수성이 레굴루스 별의 영향을 받아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정치 경력만으로는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한 토성과 안타레스 별의 결합입니다. 이시바 총리 출생 차트에서 토성과 사수자리 14도 안타레스 별의 결합은 정계 입문과 우리나라 국방부와 같은 방위성 장관에 이어서 이번 총리 선출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토성과 안타레스 별의 결합은 규칙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성향을 뜻합니다. 때로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나토를 설립하자는 제안은 이러한 파괴적 에너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앞으로도 외교적 긴장감을 높이고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출생 차트를 기반으로 금성, 목성, 화성의 중간점을 파악하여 한일 관계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출생 차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면 중간점의 의미도 변하게 됩니다. 금성의 중간점은 지도자의 친밀도를 뜻합니다.
양국 지도자의 금성 중간점은 서로가 눈을 가린다는 뜻이 있어 서로의 대화 방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시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중간점은 두 나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양국 지도자의 목성 중간점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공통된 요소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강제적인 통제를 통해 상대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통해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동맹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강한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 관계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핵무기나 이민 정책, 거대한 조직 구성과 전쟁 등 중요한 국제적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의 중간점은 두 나라의 재정 관계를 뜻합니다. 양국 지도자의 화성의 중간점은 권력을 이용한 탐욕을 뜻합니다. 따라서 재정 관계나 공동사업이 불공정한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한일 관계에서 온건파로 알려져 있으며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성학 차트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온건파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출생 차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토성과 안타레스 별의 결합입니다. 안타레스는 전투와 파괴를 상징하는 별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밀어붙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 영토 문제, 국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토성과 안타레스의 결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한일 관계뿐 아니라 일본의 정치, 경제, 국제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대만은 친일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반일인 이유를 연구하고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온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에서 보여주는 온건한 태도는 반일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도 초기에는 온건파 이미지를 통해 우호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국익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서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의 정치적 성향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